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은퇴한 남성의 수명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아십니까? 오늘은 은퇴한 남성이 아내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는 4가지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는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후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92세, 여성은 85.6세로 약 5.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책임져 온 남성들은 은퇴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남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은퇴한 남성이 아내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주요 원인 4가지입니다. 이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수명 연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부부가 함께 오래도록 삶을 나누기 위한 지혜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생물학적 차이와 호르몬의 영향. 남성과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신체 구조와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유전적으로 특정 질환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XX 염색체 구조로 인해 한쪽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염색체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며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근력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지며 결과적으로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역할의 부담.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서 남성에게 가장이라는 역할이 강하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성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과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며 은퇴 후에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남성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15년 브리검 영대학교의 줄리안 홀트마이너스 롱스포드 교수가 주도한 연구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저하 등을 통해 사망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신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유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소.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와 일상에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거나 모임을 가지며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 유지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 건강과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 관계의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마주치던 동료들과의 대화가 사라지고 업무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이 없어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는 곧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은퇴 후 남성들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은퇴 전까지 일과 가정에만 몰두하느라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축소는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를 넘어 건강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면역력이 더 강하고 만성질환의 발병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단순히 심리적 만족감을 넘어 실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외출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며 이는 다시 건강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많은 노인들이 비대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건강관리의 차이. 남성과 여성은 건강을 대하는 태도와 관리 방식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찾아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증상이나 이상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남성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의 정기검진 수검률이 평균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관리에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심화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직장 생활 중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자발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각해져도 괜찮다며 방치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면 괜찮아 지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작은 통증이나 이상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운동의 경우 여성들은 걷기나 요가, 수영과 같은 규칙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들은 격렬한 운동을 선호하거나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커져 많은 남성들이 적절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습관에서도 남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남성들은 대체로 기름진 음식과 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영양 불균형 위험도가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식에서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여성들은 친구들과의 대화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반면 남성들은 음주나 흡연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만성질환의 발병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정신건강 관리의 차이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여성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반면 남성들은 이를 약점으로 인식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신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성별 간 건강관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성 특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은퇴자 대상 건강관리 교육, 남성 친화적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들 스스로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과 재현,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적절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곤 하지만 질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아닌 그 이전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연 1회 이상의 종합검진과 함께 평소에도 혈압, 혈당과 같은 병원에서 쉽고 금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보건소라도 오늘 꼭 방문해 보세요. 작은 변화나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면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자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강좌 수강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은퇴 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표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고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과 성취감을 얻거나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과 같이 지속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한데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요인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남성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은퇴 후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510년 정도였던 삶이 이제는 2030년에 이르는 긴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들도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노후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적절한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하거나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시도해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도전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